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. 요즘 처가랑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. 제 친구가 그래도 어른인데 좋게 타일러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헛소리를 하길래 제 삶을 한번 이렇게 조언해보고자 보내봅니다. 정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좋게 말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나마 제가 신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0대 때부터 재테크를 참 좋아했습니다. 여기서 재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돈 흐름을 알아내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. 어렸을 적 금수저 마냥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도 월급을 크게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는 직장 특성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연금도 나오는 직업이라 대출 같은 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 저축해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더군요. 처음에는 재테크를 하기 위해 안 쓰고 안 먹고 해봤는데 겨우 안 먹고 안 쓰고 해봐야 모아지는 돈이 제가 만족할 만한 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. 게다가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으로 쓰던 걸 줄이게 되니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. 옷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식사비라든지 그래도 제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심하던 중에 직장 선배가 가르쳐줬습니다. 그때 배웠던 게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. 한국은 부동산 불패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빚을 내서라도 잘만 사두면 몇 년만 지나도 정말 2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그때부터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틈만 나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선배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질문하는 제가 기특했는지 본인이 공부했던 알짜배기 내용들까지 알려줬습니다. 그 선배도 저랑 월급도 비슷한데 부동산으로 이미 2억 이상이나 벌었던 상태였죠. 저는 생각해보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한국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확률이 로또라는 게 보였고 그 뒤로는 그 로또 받은 아파트를 잘 팔아서 그 돈으로 피를 주고 분양권을 구매해서 이득을 몇천만 원씩 불려 나갔으니까요.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건지 그렇게 피를 주고 집을 사다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집을 세 채나 떠안게 되었습니다. 제가 가진 아파트를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잘 팔리지 않은 아파트만 두 채가 추가되자 세금비가 관리비에 담보 대출로 받은 어마어마한 빚까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난 빚과 이자가 생기더군요. 그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. 아내는 같은 업종 종사자였고 저랑 근무지가 다른 곳의 사람이었습니다. 제가 분명 성실하다며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줬던 여자였죠.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빚과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던 때라 여자를 만날 때도 아니었는데 문득 지금 때가 아니라고 이런 타령만 하다가는 언제 이 빚을 다 갚고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해볼지 아득해서 만나보았습니다. 아내는 참으로 단아한 느낌의 딱 현모양처 같은 스타일이었죠. 집안의 장녀로 자라나서 지금의 직업을 가지기까지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아온 여자였습니다. 당연히 저도 이상적인 배우자라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적극적인 구애를 했으나 제 현재 상황이 데이트 비용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더군요.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 생활비가 데이트로 나가니까요. 그런 저의 기색을 느꼈는지 아내가 혹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냐고 물었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. 그러자 계산이 빨랐던 아내는 어떻게 그런 걸 다 계산해 보더니 제 월급만으로 그 빚을 다 갚는데 30년을 잡아주더군요. 그러면서 웃으면서 만약 우리 둘이 갚으면 15년이면 집이 세 채 생기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. 사실 어떤 여자가 연애 초기에 남자가 빚에 휩싸여서 데이트 비용도 없다는 말이 달가울까요? 물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몇 억의 돈이 생기는 점은 있으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에게 감동을 받았고 아내는 그 이후로도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 빚을 갚기 위해 전세를 내놓기 위한 노력으로 알아보거나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매매를 알아보는 등
여러모로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. 그러면서 근사한 데이트 한번 못 시켜줬는데 아내는 저에게 항상 밥을 사고 데이트 비용 또한 대신 내주며 저보고 말하길 절대 기죽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면 그때 다 갚으라고 말하면서 웃더군요.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 여자랑 결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사귄 지 반년도 안 돼서 이런 마음 처음이라고 그때부터는 결혼하자고 졸랐고 아내는 그래도 1년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고 거절을 했으나 저의 간곡한 매달림 끝에 결국 허락을 해주었습니다. 제 인생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앞으로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군요. 아내는 제가 처가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어머니가 사실 좀 성격이 괄괄하시고 장난이시니 걸러 들으라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내의 부모님이니 나름 신사 같은 이미지만 생각하고 갔는데 장모는 처음 본 날부터 진짜 무슨 뚜쟁이 아줌마 마냥 제 재산은 얼마고 실제 빚은 얼마고 집은 몇 채이고 부모님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더군요. 장모님이 하는 일은 마트 캐셔였어요. 솔직히 직업 비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저랑 아내가 하는 일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 안정적인 직장인데도 저희보다 돈도 적게 버시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일 하시면서 저보고 글쎄 그 돈 벌어서 남편 구실은 제대로 하겠냐며 타박을 하시는데 저는 좀 어이가 없더군요.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장모님에게 말하길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장 때려치우고 사업이랑 하라는 소리냐고 말하고 싶었던 게 목 끝까지 나왔었지만 처음 뵙는 것도 있으니 일단 꼭 참았습니다. 아내는 또 살면서 장모님께 얼마나 쥐잡히듯이 살았는지 옆에서 별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. 집안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집안은 근엄한 장인어른과 착한 딸인 제 아내 그리고 개념 없는 장모와 그 장모가 애지중지하는 처남이라는 분위기를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알게 되었었죠. 그 부분이 신경이 은근히 쓰였으나 아내는 정말 뭐 하나 빠질 데 없이 너무 좋았기에 결혼을 진행했습니다.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잘난 것 하나 없는 망나니 놈인 처남은 자기 편만 드는 장모 때문에 제대로 망나니로 자라났고 혼자 스스로 성장한 아내는 장모와 처남의 돈줄이었더군요. 결혼하면서부터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는 말에 눈치를 챘었습니다. 그나마 없던 돈에서 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밥 먹여주고 한 아내를 보니 당신 대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제가 구박까지 했어요. 아내는 그래도 가족이라 거절 못했다는 말에 그럼 우리 결혼하고도 그럴 거냐고 하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길래 그 부분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단판을 지었습니다. 그러자 장모가 한다는 소리가 제가 무능력해서 자기 딸의 돈을 탐낸다길래 그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. 장모님이 무능력하셔서 열심히 자립해야 되는 딸의 돈 지금까지 탐내고 사셨으면 이제는 놓아주라고 했어요. 그 말에 아주 집안이 그냥 발칵 뒤집히며 난리가 났었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보며 장모가 말이 좀 지나쳤으니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장모와 처남에게는 더 이상 출가 외인인 아내의 돈을 탐하지 말라고 이 시간 이후부터 탐하는 순간 이 집구석의 모든 재산은 제 아내의 명의로 모두 돌리겠다고 말을 하니까 다들 불만투성인 얼굴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. 저희 결혼할 때 제 빚이 듬뿍 들어간 집도 있었지만 저희 본가에서는 1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장인어른께서도 5천만 원이나 주셨습니다. 그 돈으로 저희 결혼식 다 하고 신혼집까지 차려서 잘 살았네요. 아내는 고맙다며 말을 했으나 이상하게 저는 불안했고 아내 명의로 된 카드 전부 해제하고 혹시나 몰라서 제 카드를 대신 주면서 아내 월급까지 전부 다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 집 한 채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꿔줬어요. 그 후로는 그 집부터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었죠. 저희가 사실 애도 없었기에 그저 돈만 벌면 되었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아주 큰 화제거리가 생겼어요. 바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겁니다. 세 채 중에 한 채가 크게 올라서 그 집 전셋값만으로도 나머지 담보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러자 빚이 없어지자 이제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돈들이 역으로 쌓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애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.
빚도 없어지니 저희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더 이상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 따위도 없었으니까요. 장인어른도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무턱대고 집을 세 채나 들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이제는 저에게 선견지명이었다며 사위가 잘 되니 든든하다며 저희 딸아이를 그렇게 이뻐하시는데 장모랑 처남은 뭐가 그리 불만인지 자기 손녀이자 조카인데도 단 한 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본체 만체 하더군요. 저는 사위 노릇 제대로 했습니다. 명절이나 장모님 생신날 선물도 나름 제일 비싼 걸로 보냈고 저희 엄마보다 더 비싼 걸로 꼬박꼬박 챙겨줬었습니다. 아내도 그걸 알고 항상 내심 미안해했고요. 저희 부모님께는 장모의 성향을 말했더니 항상 장인어른보다 더 좋은 걸로 챙겨주라고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. 그래도 장모랑 저희 사이는 안 좋았어요.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장모님이 은근히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집에 한번 들리라고 하더군요. 생각해 보십시오.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녀가 태어나도 연락 한 번 없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 마냥 제 몸을 극진히 걱정하며 날 잡고 자기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마냥 좋게 들리겠습니까? 저는 당연히 불길한 의심부터 들어서 아내에게 말을 하자 아내 역시도 안색이 안 좋았지만 저희 둘 다 그 집에 갔었습니다. 그날 명절에도 못 받아본 사위상을 5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. 그러면서 어찌나 친한 척을 하며 우리 사위 고생이 참 많다는 둥 말들을 계속 돌려서 빙빙 하더군요. 분명히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. 그렇게 한참을 본심을 감추고 저의 칭찬을 늘어놓던 장모가 슬슬 본심을 드러내더군요. 처남이 곧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처남이 그 새색시한테 자기 집이 있다고 이미 큰 소리를 뻥뻥 쳐놨다더군요. 그런 말까지 들었을 때는 설마 했습니다.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 명의로 된 그 집을 처남 명의로 하자는 겁니다. 어차피 지금 팔 생각도 없을 테니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며 가족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달라고 하더군요.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전세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말하니 장모는 아니라고 그냥 처남 명의로 달라고 하더군요.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. 지금 장모님 이 말씀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? 라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장모는 갑자기 기분이 팍 상했다는 표정을 짓더니 장모가 말하는데 그 웃음은 뭐냐고 말을 하더군요. 그래서 저도 정말 말 같은 이야기면 저도 진지하게 듣겠는데 제가 대체 왜 처남 결혼하는데 저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줘야 하냐고 되물으니 솔직히 그거 피땀 흘리지 않지 않았냐고 어쩌다 운 좋게 아파트값 올라서 대박 맞은 거면 도와줄 겸 줘도 되지 않냐며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. 와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그래서 저는 그럴 마음 죽어도 없다고 앞으로 이런 걸로 부를 거면 두 번 다시 부르지 말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아내와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 이후 두고 보자는 장모와 처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결혼을 한다더군요. 그때부터 사실 좀 찜찜했었거든요. 저 허세 좋아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집도 없는데 결혼을 과연 어떻게 할까 해서요.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는 합의하지도 않았던 집이 처남 집이 갑자기 되어 있었고 새 며느리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은 제 아내에게 형님 덕분에 좋은 집 얻어서 정말 감사하다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퍼부었습니다. 대체 뭘 믿고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나 처남 둘 다 사기꾼이라고요. 그러자 상견례 자리는 정말 아주 개판 난리가 났었죠. 저는 신경 안 쓰고 연달아서 그대로 싹 다 말했어요. 사실 우리는 집 준다고 한 적도 전혀 없었고 자기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몰아가기로 저희가 집을 준에 만회하는 것 같은데 그쪽들도 지금 사기 당한 거고 우리도 사전에 전혀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게 사기꾼이지 아니면 누가 사기꾼이겠냐는 말에 상견례는 완전 파탄이 났습니다. 장모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대담하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보고 호루자식이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장인어른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노발대발 했었죠. 결국 그날 상견례 싹 다 엎어지고 나서 처남이랑 예비 신부는 결혼식도 파토났고
장모랑 처남은 장인어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네요. 그 이후로도 장모와 처남에게서 제 아내한테 온갖 협박이 적힌 문자가 왔었고 전화까지 하길래 저는 아내 휴대폰까지 바꿔줬습니다. 그리고는 처남과 장모한테 한 번 더 이딴 식으로 연락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부모 자식 간의 연까지 끊어버리게 할 거라니까 그제서야 좀 잠잠해지더군요. 살다 어쩜 이런 인간들이 제 천사 같은 아내의 가족인지 치가 떨립니다.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들입니다.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한테 그러면 되냐고 결혼식까지 파토내게 했냐면서 저한테 훈계를 하는